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밤사이 뉴욕 시장은 주식시장은 막판에 좀 되돌림이 있었지만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에 또다시 상승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 얼마 전에 있었던 3월 FOMC 회의에서도 역시 강경한 매파적 발언을 이어나갔었는데 그 기조가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언제든지 50bp를 인상할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더 강한 매파적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덕분인지 몰라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히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파월의 발언 중에 직설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경기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즉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지금 경기가 호황이지만 곧 그쵸? 지금 10년물, 2년물이 역전되기 직전인데요. 이 채권 금리가 스프레드가 역전돼서 마이너스로 돌다가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미국의 GDP 성장률도 사실 연준 3월 회의에서 점도표에서 보면은 상당히 낮췄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곧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경기 침체가 거의 연준이 막아줄 것이라는 그런 발언 속에 아마 오늘 밤사이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막판에 좀 되돌림, 저가 매수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새로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 당선인이 추경 50조 원 이런 소식이 있어서 유동성에 올라갔다 이런 소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보다는 그쵸?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것들을 시장이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결국 국내 투자자를 위해서 저도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컨센 이익이 상향 추정치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계속 코스피 코스닥이 10조 원 평균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봤었을 때는 특별하게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의 어떤 강력한 매수세 이런 것들도 수급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좀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좀 오래 한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으로 봤었을 때 지수가 박스에 있을 때 오히려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분에게는 더 좋았던 기회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기 침체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유가도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소강 상태가 아닌 계속 ING형이고요.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 다우가 낙폭을 오전 한때까지 계속 보이다가 막판에 좀 되돌렸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S&P 500 기업들의 그런 맵을 보면은 테슬라 강했고요. 애플도 강했고 엔비디아 강했고 퀄컴이나 AMD 대표적인 빅테크라고 불릴 수 있는 성장주들이 강했습니다. 버크셔 하사웨이도 상당히 강했고요. 당연히 에너지주들은 더 강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110불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죠. 제약주들도 상당히 좀 선방했던 것 같고요. 이런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아무래도 우주 항공 국방 관련된 그쵸? 그런 것들도 우크라이나 때문인지 몰라도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마감된 거를 보면은 지수는 하락했는데 그래도 성장주들도 나쁘지 않았구나. 국채금리는 올라갔는데 할인율 이런 것들에 따른 그런 매도세가 아니었다는 걸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문제되는 거 프레드 사이트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10년물 국채랑 2년물의 국채의 스프레드, 즉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경기 침체가 있었던 대표적인 게 금융위기 때죠.
그죠? 2007년을 넘어서서 2008년 이게 역전을 한번 됐었다가 10년물, 2년물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이렇게 다시 스프레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요 음영된 부분이 경기 침체가 왔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금 최근만 보겠습니다. 과거는 보지 않고요. 요때 2020년 좀 넘어서 이때가 코로나죠. 코로나 직전에 그쵸? 역전이 역시 됐다가 쫙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를 근데 이때보다는 덜 반영했었습니다. 기간적으로. 그쵸? 이거는 팬데믹이었잖아요. 어떤 금융위기가 아니고. 근데 지금 이게 다시 거의 마이너스권 0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18bp 정도, 0.18%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10년물, 2년물의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차라고 보는, 그쵸? 불리는 이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역전됐을 때 대표적으로 제가 S&P 500을 일단 안 그려놨는데 S&P 500이 이런 역전되는 시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는 좀 좋아요. 좋다가 결국 이게 다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쵸? 확대되는 그런 시장이 오면은 시장은 항상 조정을 받았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10년물과 3개월물 잘 안 보는데요. 야, 이거는 비동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탈동조화, 비동조화, 금리 차이. 3개월물 잘 안 보죠. 3개월물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유동성이 아직 그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때 코로나 때도 역시 단기적으로 10년물, 3년물만 봤을 때는 좀 뭐 침체 그런 분위기, 마이너스 역전 금리가 2019년에 좀 장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보여주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안 그렇네. 그쵸? 요 니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역전이 10년물, 3년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요, 경제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걸 걱정하지 않고 있다. 파월 의장이 강한 노동시장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 연착륙이 뭐죠? 네이버에서 찾기만 해도 나옵니다. 경기가 고성장해서 급격한 경기 침체나 실업 증가를 야기하지 않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죠? 경기가 지금 고성장을 미국 경제가 보이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금리 올리고 긴축하면서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고 또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안정기에 접어드는 비행기가 그죠? 쫙 이렇게 스무스하게 착륙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죠. 소프트 랜딩이라고. 경기 회항을 누리던 1980년대에 앞으로 닥칠 불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이게 연착륙이라고 많이 쓰는 경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이 인플레는 너무 높고, 이게 여기 그래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이게 기사에 타이틀로 좀 나온 거였습니다. 밤사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압축해 놨는데, 아까 채권금리 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니까 투매가 나왔고, 10년은 이미 2.3%를 돌파했고 2년물이 벌써 2.1%입니다. 그죠? 아까 3개월물은 뭐 상당히 좀 10년물과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2년물과 거의 20bp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축발 침체 우려에 커브 플래팅이 심화, 그쵸? 채권 이제 금리가 이제 플래트닝하게 붙었다는 겁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연설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었는데, 장단기 금리차를 볼 때 자꾸 시장에서 10년물, 2년물 경기 침체 역전되니까, 역전은 임박했으니까 경기 침체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짧은 단기물, 이걸 결국 3개월물, 요 노란색입니다. 10년물과 3년물 차이가 요 노란색이고, 그리고 요 파란색이, 그죠? 파란색이 지금 10년물, 2년물 차이, 거의 0 역전으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때가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 그래서 이때 경기 침체가 왔었죠. 이때는 10년물, 3개월물도 역전이 됐었고요. 역시 우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버퍼가 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만기별로 장단기 금리차를 분석해 보니까 요 예측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주장,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것 같아요. 10년물, 2년물을 보지 말고 10년물, 3개월물을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연준이 저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금리를 뭐 올해 7번이든 내년까지 뭐 열 몇 번을 올리든 상당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구나. 긴축을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픽은 아니죠. 종목이 아니고 뷰인데요. 일단은 연초의 긴축 강도는 우크라이나가 어쩌고 유가가 어쩌고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있어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거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죠? 분명해 보이고요. 작년에 코로나 공급망 붕괴를 너무 가소평가했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에서 보면은. 그래서 단기간 내에 공급 완화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뭐 패키지부터 해서 자동차, 그죠? 르네상스, 뭐 화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 연준이 이건 잘못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물, 3개월물 이런 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저런 자신감 있는 또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결과는 또 봐야 되겠죠. 결과는 누가 맞을지는 봐야 되겠다. 하지만 연준의 엘리트 집단이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집행, 긴축을 하면서 그쵸? 10년물, 2년물이 뭐 역전되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는 안 올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경기는 자신 있으니 없다. 우리가 잡는다. 누구? 연준 FRB다. 이거를 보여주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아침에 그냥 코스피는 좀 강하게 출발했고 코스닥 음출발했습니다. 이거 셀트리온 관련주들 3인방 특히 셀트리온 코스피고 헬스케어랑 제약은 코스닥인데 그거 테마세계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아마 코스닥은 그 효과가 시총이 크다 보니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이 정도 보였다는 건 지수 관련 종목들 2차전지 뭐 전기차 이런 것도 강했고 게임주 인터넷 이런 쪽도 강했고 특히 반도체 오늘 상당히 강했거든요. 개별주들 뭐 대신증권에서 반도체 PCB 업체들 올해 최대 실적 전망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 반도체 패키지 중심으로 호황이다. 어저께 제가 패키징 테스트 또 후공정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뽀개기라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모든 거를 좀 연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G이노텍 뭐 지금 사도 늦지 않는다 그런 영상도 말씀드렸었는데요. 30만원 초반대 지금 40만원 넘어갔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숫자는 주가를 속이지 않는다. 여기서 방증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여전히 LG이노텍 더 갈 날이 위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덕전자 목표 중가 3.6만원, 36,000원, 심택은 66,000원. 역시 패키지, 신텍 뭐 이런 것들, 뭐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FCVJ 이런 쪽 상당히 호황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역시 공급망 우려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 서버, 뭐 디램, 낸드 이런 쪽 그쵸? 비메모리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 기판들 정말 실적이 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야 한국의 이런 부품 업체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기 또 어제 얼마 전에 베트남에 그쵸? 기판 업체 투자 선제적으로 1조 넘게 했는데 부산에 또 3천억 넘게 또 하는 1조 6천억을 집행하는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캐펙스 투자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 2700 스타일이지만 외인 팔자 지수 오늘 뭐 종가상으로 이거 블록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플러스로 나오긴 하는데 장중 내내 마이너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불가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거래 대금이 올라가면서 개인이 진짜 많이 사주지 않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돌아오고 원달러율이 원화가 강세로 돌지 않는 이상 코스피가 뭐 3,000을 당분간 넘어가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개별주들 되게 강했잖아요. 이게 연속성이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QT가 진행되는 5월 그쵸? 5월 3일 4일이 연준의 회의가 있는데 4월 말 5월 초 좀 시장은 한번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끝나면 결국 더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 파월 의장은 어쨌든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던 시장에 대한 안심을 분명히 두고 거기에 따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결국 시장을 이제는 대응할 때가 됐다. 지수 관련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좀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은 결국 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형주는 쉽게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LG이노텍 같은 그쵸?
이런 종목은 워낙 실적이 단단하니까 가는 거고요. 삼성전기나 MLCC 이런 부분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기판업체로 봐야 된다. 뭐 MLCC가 안 좋으니까 이쪽 때문에 계속 주가가 이건 올라가기 힘들다. 여러 가지 반반 의견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판에 대한 투자, 캐펙스를 투자하는 만큼 다른 알파 요인을 찾으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좀 보셔도 되지 않는 종목인가, 그런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움직임이 상당했던 만큼 앞으로 개별 종목 어제처럼 뭐 하나마이크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반도체 뽀개기와 함께 제가 좀 자신 있는 분야는 결국 IT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종목들 위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